제빵사의 눈물이라 이제 일자리 없어요. 제빵사 이러니까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죠. 이게 문재인 정부 때 말입니다. 제빵사들이 파견해서 파리바게트 제과점에서 일을 했잖아요. 이게 불법 고용이다. 이거 불법 고용이다. 이거 불법 고용 철회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정치권도 들고 일어났어요. 정치권도 들고 일어나서 아니 제빵사 불법 고용 불법 파견하지 말고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정규직으로 전환 안 시키면 안 되겠어. 정치권, 정부, 노조까지 합세를 하니까 이게 SPC 그룹이죠. 파리바게트가. 결국은 손을 들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말입니다. SPC 그룹은 아마 선택에 어떤 폭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인지 말입니다. 그래서인지 제빵사들은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고요. 그 과정에 임금은 50%가 올라갔습니다. 문제는 임금이 50% 올라간 그 제빵사가 파리바게트 제과점으로 파견을 하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무슨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느냐. 아니 파리바게트 제과점은 개인이 운영하잖아요. 이게 SPC 그룹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개인이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제빵사 파견된 제빵사의 월급이 50%가 올라갔어. 감당이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당연히 안 되겠죠. 요즘같이 빵이 안 팔리는 시기에 요즘같이 밀가루 가격, 설탕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시기에 팔리겠냐고요. 그러니까 제과점의 주인들은요. 울며 겨자 먹기로 제빵사를 내보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누가 채우느냐? 내가 채우는 거예요. 내가 제빵 기술을 익혀서 내가 제빵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동안 고용노동부에서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불법 파견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과징금을 엄청나게 때렸는데 그래서 결국 SPC 그룹은 항복을 하고 정규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생겼을까요? 이제 문제가 심각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5년새입니다. PB파트너즈입니다. PB파트너즈가 SPC 그룹이 실제로 정규직으로 만든 소속 제빵사들이에요. 거기가 제빵사 감소율이 지금 5년 사이에 4분의 1 토막이 줄었습니다. 24.7%가 줄었습니다. 24.7%. 2018년 12월 말에 5,548명이었거든요. 그런데 2023년이에요. 11월 말에 4,180명. 4년 10개월 새에 11개월 새 5년이죠. 24.7% 1,368명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충격이라고 보이죠. 굉장히 충격이라고 보이죠. 저는 늘 말씀을 드려요. 시장은 시장에 맡겨야 되지 정부가 시장을 주도하려고 하면 그 시장은 망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망한 거예요. 망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불법 파견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 제빵사와 SPC 그룹과의 사이에는요. 이게 제과점이라는 실질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과점은 배제한 채 SPC 파리바게트를 운영하는 운영사와 이게 제빵사들 간의 협상을 통해서 정규직이 됐는데 여기가 임금이 올랐다? 그러면 여기 임금 올라온 것을 참여도 안 한 이 제과점에다 부담을 시키면 이게 정상적인 부담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나 제빵사 더 이상 못 쓰겠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제빵사를 쓰면 쓰는 만큼 시장에 그만큼 충격을 줄 수밖에 없고 나한테 들어오는 돈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어. 나는 더 이상 SPC 제빵사를 안 쓸래.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도 한번 보실래요? 실질적으로도 보면 말입니다. 심각해요. 예. 지금 경기도 안산에 있는 파리바게트 운영, 이게 점주인데 접수가 되어 있네요. 접수. 예, 운영 점주의 이야기입니다. 월 매출액이 꽤 됩니다. 5,100만 원. 적지 않죠. 5,100만 원이에요. 월 매출액이 5,100만 원이면 자영업자들 잘하는다고 이야기하는 데입니다. 그런데 순수익이 140만 원. 순수익. 예. 재료 구입비 3,100만 원이 들어갑니다. 뭐 당연히 밀가루 올랐죠. 밀가루 폭등했잖아요. 설탕 가격 많이 올랐죠. 재료가 다 올랐거든요. 여기에 제빵사 월급 500만 원.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월세 280만 원. 기타 뭐 이것저것 내는 4대 보험부터 시작하면 1220만 원. 내가 갖고 가는 거는 140만 원. 그러면 여러분 제빵 5천만 원 하는 제과점의 주인보다가 제빵사 월급이 몇 배라고요? 3배가 넘지요. 3배가. 예, 3배가 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을 취할까요? 결국은 제빵사를 내보내고 내가 제빵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교육을 받아서 내가 제빵사가 되면 내가 버는 것은 한 달에 640만 원을 벌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실체입니다. 실체. 현재 그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그만큼 말입니다. 예, 상황이 심각하다는 이야기고 결국 말입니다. 그 상황을 보면요. 이게 앞으로 더 상황이 굉장히 나빠질 거예요. 빵 굽는 점주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거든요. 2018년만까지만 하더라도 3,366개 가맹점 중에 283개, 8.3%만 직접 점주가 빵을 구웠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는요. 3,408개 중에 말입니다. 619개, 18.2%가 직접 빵을 굽습니다. 그런데 올해는요. 이게 11월 말 기준이거든요. 3,428개 중에 918개, 26.7%가 직접 빵을 굽습니다. 이제는 제과점 4개 중에 한 곳에는요. 점주가 빵을 굽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야, 이게 뭐 진짜 심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앞으로 더 심각해질 거예요. 더 심각해질 거예요. 왜냐고요? 예, 부담액이 굉장히 많거든요. 부담액이. 지금 현재 말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빵사를 직고용에 하게 되면 그에 따르는 시장 왜곡이 일어나서요. 이제 SPC하고요. 예, 뭐 PB 파트너즈하고 임금 협상을 할 거 아니에요. 임금 협상에서 올리면 이게 참 웃긴 게 예, 돈을 주는 당사자는 예, 여기에 참여도 못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웃어서 진짜 죄송한데요. 이게 시장에 개입할 게 있고 개입하지 않을 게 있다는 뜻이에요. 정부가 너무나 많이 개입을 해보니까 지금 시장에는요. 왜곡이 완전히 월급이 50% 올라갔는데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감당하지 못하니까 막 거의 뭐 최악의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 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제빵사 한 명당 점주 부담액은 커질 거 아니에요. 매년 커지는데 제빵사가 이제는요. 내가 제빵사가 될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겁니다. 많아질 거예요. 지금 현재까지 점주 부담액을 보면요. 2017년에 314만 원이었거든요. 2022년에는 485만 원입니다. 무려 54.4%가 올랐어요. 5년 새에.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여기에다가 부담할 수 있는 거는 진짜 웃긴 건 예, 485만 원을 내는데 예, 제빵사, 정규직이 된 제빵사는 얼마를 받느냐? 340만 원밖에 못 받아요. 왜? 각종 보험료 내야지요. 퇴직금, 충당금 채워야지요. 회사 운영비 제외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340만 원. 이게 다 루저 게임이에요. 제과점의 주인도 루저 게임. 제빵 사도 사실 월급이 줄어드니까 루저 게임. 예, 그리고 회사도 비용이 많이 드니까 루저 게임. 결국은 최악으로 가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앞으로 더 커질 겁니다. 왜? 이미 커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신규 채용 제빵사가 2023년에
10월 말 기준으로 195명밖에 안 됩니다. 매년 500명에서 600명의 제빵사를 채용하던 SPC가 이제 안 하는 거죠. 왜? 점주들의 요청이 없으니까. 점주들의 요청이 없으니까. 결국은 말입니다. 시장을 지금 당장 월급이 올라가는 게 좋아서 파업을 하고 데모를 하고 난리를 쳤는데 그 결과 그렇게 파업하고 데모하고 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과점에서 나 더 이상 안 돼 미안해. 나 더 이상 못하겠어 미안해. 이렇게 하면서 내보내는 경우가 많고요. 또 신입 제빵사는 채용까지 안 하니까 20대 30대 그 어린 사람들은 취업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빵사도 일자리가 없다는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래도 말입니다. 소비가 일어나지 않아서요. 부담이 엄청납니다. 제과점 입장에서는요. 부담이 엄청난데 이게 제빵사 월급까지 50% 올라가니 당연히 내보내고 내가 제빵사가 되겠다 할 수밖에 없겠죠. 저는요. 경제를 모르면 가만히 있는 것이 본전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X가 관여를 하잖아요. 그 관여는요. 이게 관여의 정도에 따라 굉장히 달라질 수는 있는데요. 관여 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시장은 실패하는 원인이 됩니다. 경제가 모르면 남에게 물어야죠. 저는 전두환 대통령의 이야기가 참 생각이 납니다.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 김재희 경제수석한테 이야기했던 거 말입니다. 그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고요. 인파워먼트라고 하죠. 경제를 잘 아는 사람이 경제를 다뤄야 되고요. 법을 잘 아는 사람이 법을 다뤄야 됩니다. 이게 포퓰리스트들이 그런 자리에 올라가면 나라가 엉망이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게 된 것은 아닌가 싶어요. 제발이지 시장은 시장에 맡겨야 되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지표를 보셔서 알겠지만 억지로 시장에 정규직을 강요한 결과 결국은 그들마저도 떨려나가는 그런 불운을 겪고 있잖아요. 이거 뭐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뭐 SPC한테 나 고용해줘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돼요. 그 고용하는 사람은 제과점의 주인이기 때문에 참 최악의 상황이 됐다. 안타깝고 진짜 안타깝다. 이게 시장은 시장에 맡겨놔야지 시장이 더 잘 돌아간다는 것 우리 다시 한번 보게 된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참 안타깝고 안타깝습니다. 저는 제빵사 다 서민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는다는 것 게다가 이 불경기에 뭐 제빵 가게를 차릴 수도 없다는 것 그런 걸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프고 또 아프다. 그렇게 생각밖에 들지 않네요.